최영규 십장생 영어 13회 시작하겠습니다. 부터 40분 드리겠습니다. 껍질 있어요? 와, 이렇게? 네, 더, 쭉쭉쭉쭉. 메밀가루가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메밀가루가 아니었네요. 요즘 우리네 이렇게 먹는 프로그램 그리고 또는 이제 요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아주 정말 열풍이죠, 열풍.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외국의 언론에 한국에 이런 소위 이제 먹방이다 또는 쿡방이다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 쿡방의 열풍 사례를 이렇게 외국 언론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소개를 하기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높아진대요. 그래서 조리법 책들이 많이 팔려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소재를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요리하는 내용과 관련된 그런 영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것들인데도 할 것들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길지 않으니까 이번 시간, 다음 시간 14회, 13회, 14회 두 번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리 도구와 관련된 표현들을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다음번 14회에는 조리 방법과 관련된 재밌는 표현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그리고 우리 그와 관련된 요리와 관련된 또는 먹는 것과 관련된 영어의 아주 재밌는 표현들은 역시나 두 회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배우실 거고요. 자, 먼저 오늘은 조리 도구들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과연 영어로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첫 번째 건 쉬운 거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라고 그러죠? 이건 후라이팬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얘는 영어로 이건 그대로 쓰시면 되는데, 단 뭐가 붙냐면 뒤에 ing가 붙습니다. 그래서 frying pan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옳고요. 여기까지는 하실만 하죠? 냄비는 영어로 뭐라고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pot, pot이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조금 이제 어려워집니다. 도마는 뭐라고 할까요?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도마는 뭐 하는데요? 얘가 조각 내고 썰고 이러는 거잖아요. 이렇게 쪼개고 조각 내는 걸 영어로 chop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얘는 chopping board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르는 판이라는 말을 도마라고 씁니다. 생각해보니 우리 주변에 늘 열려 있던 건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영어 할 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은 병명 이런 거나 사회과학 용어 이런 것들은 영어 단어로 많이 하는데, 실생활과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을 몰라서 영어를 표현할 때 애를 많이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건 이번에 아주 좋은 기회이니까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판, 이거 뭐라고 그러죠? 강판, 이게 가는 거, 이거 영어로 갈다라는 말을 grate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붙여서 grater이라고 하면 얘가 강판이라는 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거품기는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여기가 아시죠? 거품기, 그죠? 이렇게 같이 한번 그림이 보이실 거예요. 거품기는 whisk라고 합니다. 거품을 내다라는 동사로도 쓰고요. 이 단어가 자체로 명사가 되어서 거품기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2개 정도까지는 좋았는데, 하나, 둘, 셋, 요게 만만치 않으시죠? 자, 이제 뒤로 또 다시 가보겠습니다. 6번째, 이거 그러네요. 뒤지개. 이건 도대체 뭐라 그럴까요? 납작하게 생겨서 전 뒤집는 뒤지개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spatula라고 합니다. spatula라는 단어가 뒤지개가 되고요. 잘 익혀두십시오. 이게 잘 배우기가 쉽지 않은 단어들이니까. 국자는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국자는 ladle이라고 합니다. ladle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걱. 이건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걱은 밥 푸는 주걱이니까 rice에다 scoop을 붙여서 rice scoop이라고 하시면 얘가 주걱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과기, 채로 그러는 거 있죠. 그러니까 또는 왜 우리 국수 같은 거 이렇게 담아서 물 쭉 빼는 이 여과기는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strainer이라고 부릅니다. 조금 어렵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조리 도구 중에는 10번째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울 단어로는 마지막 단어가 되는데요. 계량컵, 이건 조금 쉽습니다. 우리가 재다, 측정하다, 계량하다라는 말을 measure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 measure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measuring cup이라고 하면 얘가 바로 계량컵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쭉 단어 앞에 쭉 나왔던 5개로 이번에 나온 5개 이렇게 10개 자주 보실 수 있는 단어 아니니까 잘 익혀두시면 외국인을 만나서 이 조리와 관련된 얘기를 하시더라도 여러분이 아마 본인의 표현을 잘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이 꼭지인데, 이렇게 콩글리시로 건진 영어에서도 역시 조리 도구하고 관련된 것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여러 가지 우리 일상에 온통 지천의 콩글리시가 널려 있긴 하지만, 근데 우리가 주방에서 사용하는 물건 중에 아주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콩글리시로 이 정도면 압권이다 싶은 표현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얘입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얘는 콩글리시를 쓰더라도 정말 특이한 콩글리시를 사용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전자레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여기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전자레인지라는 말은 한자어에다가 또 영어가 결합하는, 이건 가히 뭐 정말 다국적 이렇게 콩글리시라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런 말은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심정은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건 한국말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어를 아끼고, 영어는 실력을 갖추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면 되는데, 이게 필요 없는 부분에다가 쓸데없이 사람들이 영어를 쓰는 건 개인적으로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요즘 뭐 조리법이라는 말을 레시피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레시피는 맞는 말입니다. 근데 이 레시피라는 단어를 쓰면 굉장히 좀 멋져 보이고, 조리법, 요리법이라고 얘기하면 저건 좀 촌티나지 않아? 수준 낮아 보이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건 조금 위험한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좀 더 아끼고 우리말을 많이 쓰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서 뭐 몇 번을 더 물러나서, 그래요, 뭐 국제화 시대에 어차피 영어 쓸 기회도 많은 이런 시대에 올바른 뭐 영어를 뭐 국어 대신에 사용해도 꼭 나쁜 거라고만 할 수는 없지 않나? 뭐 단어라도 몇 개 외우기 쉽게라고 말씀하시면, 그건 뭐 그렇다 인정을 치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말을 쓰지 않으셔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건 뭐 영어도 아닌 것이 한국어도 아닌 것이, 특히나 그 영어가 우리가 또 사용하는 것들이 잘못된 영어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조금 사용치 않으셨으면, 그래서 우리 다음 회차서부터는 이 콩글리시도 약간씩 강도를 조금 더 높여서 우리가 쓰는 좀 더 이렇게 어이없는 콩글리시들을 찾아다가 같이 한번 고쳐보는 시간들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자레인지를 올바른 영어로는 얘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는 이렇게 쓰는 것이 올바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부르면 올바른 표현이 되고요. 실제로 원어민들은 얘 없이 그냥 오븐이라고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 배우셨죠? 자, 이런 이상한 다국적 언어 남발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냥 여러분도 그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라고 하시면 가장 올바른 영어를 구사하시는 것이 될 겁니다. 고쳐서 쓰실 수 있겠죠?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시간 우리 또 하나의 꼭지죠. 이런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라는 우리가 정한 소재와 관련된 영어의 재미있는 표현, 어려운 말 말고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 것 맞아, 그건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꼭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배울 표현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네요. 배가 고프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죠. 저같이 이렇게 복부지방이 많아서 이렇게 지방이 두꺼운 사람은 잘 나지 않는데, 이렇게 날씬한 분들은 꼬르륵 꼬르륵 소리도 많이 내잖아요. 이 꼬르륵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grow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꼬르륵 소리가 나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my stomach is growling이라고 하면 배가 꼬르륵하네 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stomach라는 배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뭐 나온 김에 belly라는 배도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보통 stomach라고 하면 대부분 위라고만 이렇게 영어로 공부하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눈으로 보이는 배는 belly예요. 눈으로 보이는 배는 belly고, 그 다음에 이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진 찍어야 보이는 안에 있는 배는 stomach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뭘 잘못 먹었나? 배가 아파라고 할 때는 뭐가 아픈 거예요? stomach가 아픈 거예요. 그죠? belly가 아프다고 하면 배 껍데기가 아픈 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개는 그렇게 구별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왜? 그래서 배꼽을 belly button 또는 tummy button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belly하고 stomach는 조금 구별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my stomach is growling이라고 하면 배가 꼬르륵 소리가 나네, 이런 말이 되는 거고요. 주로 얘는 배고플 때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재밌는 표현 하나 나옵니다. I'm so hungry, I could eat horse라고 하면 배가 너무 고파. I could eat a horse. 말 한 마리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could eat a horse라는 말을 써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배가 정말 고파라는 표현을 이렇게 멋지게도 한 가지 표현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꼭 익혀두시면 아주 쓸만한 표현이 되는 거니까 잘 챙겨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꼬르륵 소리 나다라는 말 말고 오늘 이제 두 번째 표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표현은 군침이 돌다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저 딱 보니까 너무 맛있어서 입이 침이 딱 고이는 거. 이건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make one's mouth water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건 뭐 별로 어려운 표현은 아니다, 그죠? 자, 예를 들어 the steak is making my mouth water이라고 하면 저 스테이크 정말 군침 돌게 하네, 이런 표현이 되는 거예요. 아주 멋지게 쓰실 수 있는 표현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럼 나온 김에 먹어보고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뭔 표현을 배울 거냐면 맛있다라는 말을 배울 건데 it's delicious, 괜찮긴 한데요. 너무 뭐라고 그러냐면 조금 고품격입니다. 맛있는데? 이런 말은 yummy 정도도 괜찮고요. 또
amazing flavor이라고 하면 와, 놀라운 맛인데 정말 놀랍게 맛있는데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현 하나 잘 챙겨둘까요? 이것도 괜찮은 표현이거든요. It melts in my mouth라고 하면 얘는요 뭐가 되는 거냐면 야 입안에서 살살 녹아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시면 이거 굉장히 또 나름 쓸만한 표현들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make one's mouth water 이런 말도 챙겨두시고 맛있다라는 말 뭐라고 한다고요? yummy 그 다음에 우와 amazing flavor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표현 챙겨두세요. It melts in my mouth라고 하면 입안에서 살살 녹아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십장생 영어에서는 이런 저런 건 영어로 뭐라고 할까? 할 수 있을까라는 표현들을 계속 챙겨가고 있으니까 잘 이렇게 조금 욕심이 나시면 기록도 해보시고 정리도 한번 해보시고 1회부터 다시 돌려서 보시면서 맞아 이런 표현이 있었어라는 거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시면 굉장히 좋은 영어책 한 권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자, 다음 표현은 정말 막 와구 이렇게 먹는 건데요. 이제 개글스럽게 먹는 거, 마구마구 어마어마하게 먹는 거 이런 건 표현이 우리랑 좀 비슷하네요. 뭐라고 하냐면 eat like pig, 돼지처럼 먹는다라는 말을 이렇게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런 말을 한다고 쳐보죠. 야, 너 진짜 식욕이 장난 아니다. 이런 말을 쓰면 니 진짜 잘 먹는다라는 식욕이 대단한데 라는 말을 쓸 때는 you have great appetite라는 말을 쓰면 됩니다. appetite이라는 말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여기다 great이라는 말 붙여서 you have great appetite라고 하면 와, 너 식욕이 진짜 장난 아닌데 You eat like pig. 너 정말 돼지처럼 먹는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요새 뭐 쿡방이네 뭐 이런데 뭐 정말 우와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딱 보면 You like pig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가상의 대화처럼 한번 생각해 봤다면 야, 너 이제 뭐 배부르니 정말 돼지처럼 먹었는데 그래도 배가 안 불러? 이렇게 얘기했는데 충분히 먹었어라는 말. 이 말은 영어로 어떻게 하냐면 I've had my fill 이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I've had my fill 이라고 하면 충분히 먹었다라는 말이 되고요. I'm stuffed라고 하면 꽉 찼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배가 불러라는 말이 돼서 얘도 익혀두시면 아주 요긴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표현인데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보너스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야, 식당에서 먹다가 남으면 가지고 갈 때 싸가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갈 때 싸가게 이 봉투 하나만 주실래요? 라고 할 때 그 봉투, 이건 뭐라고 할까요? 당연히 비닐봉투라고 하진 않겠죠. 비닐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영어니까. 그러면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종이는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예,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더기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왜 그 종이봉지 같은 거 있죠. 여기 그 종이봉지 같은 거에다가 그 음식 같은 거 이렇게 탁탁탁 싸가잖아요. 빵 같은 거 이런 거. 그걸 보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doggybag이라고 해서 Can I have a doggy bag please? 라고 하든지 뭐 Give me a doggy bag please?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남은 음식 싸갈 봉투 좀 주세요 라는 말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나온 것들은 좀 챙기실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처음 나왔던 조리도구 10개의 단어들도 쭉 나오는 거 하나씩 빼놓지 말고 잘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늘 뭐 아주 재밌는 표현입니다라고 제 따님이 소개를 드리는데 어떠실지 모르지만 나중에 실제로 영미인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실 때 아주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 growl이라는 표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stomach와 belly도 차이를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I could eat horse라고 썼을 때 와, 말 한 마리도 먹을 것 같아 라는 말도 잘 챙겨 두시면 좋겠습니다. 군침 도는 건 뭐라고 하더라? Make one's mouth water 이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맛있는 거 yummy 좋고요. amazing flavor 극찬인 거죠. 입에서 살살 녹아 It melts in my mouth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구마구 먹어주는 거 우리랑 똑같다 그랬죠. Eat like pig 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식욕이 대단한 걸 great appetite 그 다음에요. 정말 돼지처럼 먹는데 Eat like pig 라고 하시면 되고요. 충분히 먹었어. I had my fill. 그 다음에 I'm stuffed 라고 꽉 찼어 라는 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싸가는 봉투 뭐라고 한다고요? 네, doggybag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 14번째 십상생 영어 시간에는 조리 방법과 관련된 표현을 가지고 다시 여러분에게 돌아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14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